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비결 알려드리는 닥터블랑의 블랑쌤입니다. 오늘은 좀 구도가 독특하죠? 진료실이 아니라 제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주제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예요. 피부과 의사의 솔직한 가감 없는 홈케어 루틴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피부과 의사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홈케어 루틴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똑같이 홈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홈케어 어떤 식으로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우선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들을 모아봤습니다. 뭐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며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생략할 만한 것들도 많고 저도 귀찮으면 몇 개는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좋으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르는 순서대로 같은 종류끼리 좀 묶어서 놔봤는데요. 왼쪽부터 토너, 앰플, 로션, 크림류, 선크림입니다. 제품명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제품군을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인지 이런 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죠. 가장 먼저 토너입니다. 토너의 역할은 2차 세척과 보습력 강화에 효과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큰 대용량 제품을 병원에서 사실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이건 사실 병원에서만 쓰는 제품이라서 구매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토너들 굉장히 효과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거 사서 사용하시면 괜찮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히알루론산 앰플인데요. 앰플은 매일매일 쓰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속건조가 심한 시즌에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 진피층에 있는 보습인자인데 이 덩어리 하나가 본인 덩어리보다 1000배 정도 큰 부피의 물을 흡수해서 보습력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유지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번 바르면 속건조가 많이 좋아지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이 앰플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는 걸 좀 추천해 드려요. 세 번째는 로션과 재생크림입니다. 로션이나 재생크림은 이제 보습력을 한 번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재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써있듯이 EGF 성분을 꼭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EGF 성분은 우리 피부의 재생인자 성분인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흉터나 트러블 같은 게 많이 가라앉고 새 피부가 자라는 속도도 빨리 해줘서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션이나 재생크림은 아무 제품이나 쓰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넌 코메도제닉 제품이라는 걸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래요. 넌 코메도제닉이 뭐냐?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모공이 넓어질 수 있는 제품이 코메도제닉 제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멜라논 크림입니다. 멜라논 크림은 좀 특이한 제품인데요.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 약품입니다. 성분은 비타민 A 유사체인 트레티노인이 주 성분이고 그거 외에도 히드로퀴논이나 히드로코티손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잡티나 기미 같은 거를 옅어주게 해주고 민감성 피부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개량된 스티바 A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은 피부 세포의 재생 속도를, 턴오버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고 피부 밑에 콜라겐을 만들어줘서 미세 주름도 펴지는 약간 만능 크림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이틀 간격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최소 4달 정도 사용을 하셔야지 이런 미세주름이 좋아지고 여드름도 개선되는 게 보이니 꾸준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티노인은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될 뿐더러 광과민성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아침에 모닝 루틴에 바르게 되면 자외선이 흡수가 돼서 색소 침착을 좀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티노인 멜라논 크림은 반드시 나이트 루틴에만 발라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선크림입니다. 선크림도 여기 있는 제품 외에 본인에게 맞는 선크림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에서 백탁 현상이 많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눈시림 현상이 좀 심해서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선크림에서도 아까 재생크림과 로션에서 강조드린 넌 코메도제닉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 설명 이외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 같은 거 몇 가지를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 속건조가 많이 심해지는
건조한 계절이 되면서 미스트 많이 사용하시죠. 미스트는 오히려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고요. 차라리 보습제를 소량씩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보습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여러분 요즘 커피 많이 드시죠? 저도 커피는 하루에 2잔 이상 꼭 먹는 편인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속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유도해서 우리 몸의 탈수 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이런 탈수 상태로 인한 피부 장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제가 사용하는 제품 설명과 몇 가지 꿀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닝 루틴과 나이트 루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정신이 없네요. 지금 현재 아침 7시고요. 출근하기 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좀 민망하네요. 피부 관리는 아니지만 소소한 건강 꿀팁 하나 드리자면 기상을 하시자마자 물은 한 모금 바로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면서 수분이 증발하고 혈액의 점도, 끈적끈적함이 높아져서 뇌경색 같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잠도 깰 겸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다음으로는 암막 커튼. 암막 커튼이 별거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암막 커튼 덕분에 저는 실내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습니다. 자외선이 일반적인 유리로는 전부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을 하시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귀찮아서 그냥 암막 커튼 치고 어둡게 생활하고 있어요. 자, 클렌징부터 시작할 건데요. 세안하실 때 물의 온도는 미온수로 해주시는 게 가장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우리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우리 고무줄 같은 거 늘렸다 줄었다 하면 탄력을 잃죠. 그것처럼 모세혈관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홍조나 모공이 넓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클렌징 폼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할 건데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클렌징을 진행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pH가 5.5에서 6.5 정도 됩니다. 알칼리가 높은 클렌징 폼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같이 벗겨지면서 손상이 좀 생길 수 있죠. 클렌징 폼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거품을 충분히 내서 거품이 모공 속까지 들어갈 수 있게 세척을 진행하시면 모공 속 노폐물이 더 잘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로 헹구실 때에도 너무 강한 세기로 빡빡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살살 닦아주세요. 얼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한 세기로 문지르지는 마시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제 모닝 루틴의 가장 큰 꿀팁은 세안하는 곳 바로 근처에 토너를 둬서 얼굴을 닦자마자 바로 토너를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수분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모닝 루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너 이후에 로션을 발라줍니다. 얼굴 전체에 펴바를 건데 눈꺼풀 같은 얇은 피부를 가진 부위는 중지랑 약지를 이용해서 톡톡톡 두드리는 식으로 흡수를 시켜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재생크림을 똑같이 로션처럼 바를 건데 얼굴 전체에 살살 두드리는 식으로 흡수시키면 됩니다. 모닝 루틴의 핵심은 바로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은 피부 관리의 기초 중에 기초죠. 맨날 피부과에 수십만 원 내면서 선크림 제대로 안 바르는 것만큼 돈 아까운 행동이 없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정말 필수입니다. 선크림 안 바르면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잡티도 생기고 심하면 피부암도 생길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발라야겠죠. 저의 모닝 루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이트 루틴 보여드릴게요. 먼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건데요. 클렌징 오일 사용법은 간단하게 30초에서 1분 정도 클렌징 오일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문지르시면 되고 이때 약간 온수로 클렌징 오일을 유화시켜줘야지 잘 닦이기 때문에 물기를 조금 묻혀서 회색 느낌이 날 때까지 얼굴을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물로 깨끗하게 꼼꼼하게 헹궈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두꺼운 화장을 하셨거나 모공이 넓어서 모공 속에 노폐물이 남아있거나 하신다면 추가로 클렌징 폼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클렌징 폼은 모닝 루틴에서 했듯이 거품을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나이트 루틴에서는 모닝 루틴과 다르게 로션 바르기 전에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앰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발라주고 있고 속건조가 심한 시즌에 바르고 있습니다. 앰플을 바르는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포이드로 얼굴에 몇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닝 루틴 때처럼 로션을 발라주고요. 마찬가지로 톡톡톡 살살 두드리면서 로션을 흡수시키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생크림 똑같이 발라주시면 되세요. 다음으로는 나이트 루틴의 꽃 멜라논 크림입니다. 이거는 바를 때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저처럼 정말 조금만 파다리 크기 정도라고 하는데 저 정도만 바르셔도 충분하세요. 주름 개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아이크림 바르는 위치 있죠. 눈가나 눈밑, 입꼬리, 팔자 이런 곳에 발라주시면 되세요. 너무 과량을 한꺼번에 바르면 피부가 자극이 돼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따갑고 가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이트 루틴 끝! 지금까지 모닝 루틴이랑 나이트 루틴 보셨는데요. 좀 어떠세요? 뭐 다른가요? 사실 뭐 저라고 해서 특별한 제품이나 뭐 특별한 뭐 관리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정도 다른 게 있다면은 멜라논 크림 정도가 되겠네요. 멜라논 크림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자극이 좀 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혹시라도 이제 사용하시다가 부작용이 나타난다 싶으면은 용량을 좀 줄여서 사용을 해보시거나 사용하는 그 간격을 좀 늘려서 사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부작용이 있다 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다른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남몰래 예뻐지자고요. 블랑쌤이었습니다.